밤새 내린 눈이 온 산을 하얗게 뒤덮은 설국 상태에서 인산과 연수원에서는 제305차 힐링 캠프를 2024년 2월 23일과 24일 1박 2일간 함양읍 중림리 인산과 연수원에서 100여 명의 인산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첫날인 23일 오전 8시 서울을 출발한 회원들은 연수원 도착, 숙소 배정, 점심 식사, 인산가 소개, 인산가 주겸 항로화 특화 농공단지 경유, 상림공원 산책, 주겸 제주장 견학, 연수원 도착, 저녁 식사 후 개회식을 시작하였다. 개회식에서 국민의례, 인산가 동영상 시청, 특별 강연으로 김윤세 회장의 자연치유에 몸을 맡겨라 건강 강연에서 인산 선생의 신약책과 신약 본초 책에 소개된 내용에는 무와 약재를 넣고 달여서 고운 무엿과 다슬기 등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자연 재료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이 될 수 있다며 1도의 체온을 올리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음식을 냉장고에 넣고 먹는 것은 체온을 내릴 수 있기에 매사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식생활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인산 동천 산책로 1.8km 아침 산책 후 인산 쑥둠 동영상 시청, 우성숙 원장의 인산 쑥둠의 실천 사례 특강, 점심 식사를 하고 서울로 출발하였다. 다음은 인산 김윤선 행진에 대한 영상을 제가 시청할 겁니다. 이 영상은 제가 작년이 작년이 114주년이고 올해가 115주년이 되는 해인데 작년 114주년 기념 행사를 맞이해서 제가 제작을 했어요. 원래는 제가 115주년이 되는데 4월 27일 날 토요일 날 또 이곳 연수원 이쪽에서 제가 또 115주년 탄신 행사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뭐 아무나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시니까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4월 27일 날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산 김일훈 선생. 일평생을 활인구세의 삶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황이셨습니다. 인산 김일훈. 그의 삶은 1909년 함경남도에서 시작됩니다. 유학자이자 명의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만물의 약성을 꿰뚫는 영통함으로 독사의 독을 마른 명태로 해독하기도 하고 일찍이 주겸의 효용을 깨달아 올바른 제조법을 완성합니다. 이후 주겸은 인산의학의 진수로 발전합니다. 선생은 나라를 구하는 일과 함께 사람을 구하는 의술 활동 또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인산은 세상의 편협한 시야에 크게 분노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힘을 보태며 한국의학의 100년 대계를 세워가던 인산은 불합리한 의료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부와 명예를 등지고 민중의 삶 속에서 본격적으로 인산의학을 펼쳐갑니다. 인산은 수많은 환자들에게 살길을 알려주었으나 결코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술 앞에 난치의 병은 있어도 불치의 병은 없었습니다.
선생의 의술이 병을 가리지 않았듯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그는 찾아오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병자와 그 가족들의 절실함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중반, 어느덧 그의 나이 78세. 인사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그의 인술은 세상에 남아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완치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2권의 책을 준비합니다. 둘째 아들이 일일이 구술로 받아 집대성한 인산의학의 보고 신약. 신약은 동의보감을 뛰어넘는 불멸의 명저로 지금도 세상의 추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산의 유자 신약 본초. 신약 본초는 그의 사도에 출간할 것을 약속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한 선생의 인술 비법과 의술 철학을 모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 책을 남기지만 인사는 오로지 아픈 사람에게 희망의 씨앗을 남기기 위해 단 2권의 책을 남겼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1992년 5월 19일 84세를 일기로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 아들은 약속대로 인산의 영전에 신약 본초를 바칩니다. 하늘이 내려준 지혜를 나 하나를 위해 쓰지 않고 30여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떠난 의황 김일훈. 가난과 벗하고 병자와 벗하며 의술의 의로움을 몸으로 실천하고 진정으로 보여주신 그의 삶,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아버님 전상성, 올해 2023년 계면에는 아버님이 이 땅에 오신 지 114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버님이 더욱더 그리워지는 것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계절로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인류가 겪어야 할 온갖 병고를 미리 알고 계셨기에 한평생 형극의 길을 마다 안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의 활로를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미래의 괴질을 보실 수 있는 방약을 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지혜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 병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아버님의 의학 사상과 인술 그리고 처방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지난 86년 불멸에 의해서 신약을 펴내고 그 이후 주겸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인상가를 세운 지 어언 3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성장을 거듭하여 지난 2018년 9월 1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19년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 기업으로 비상하기 위해 산 좋고 물 맑은 질산 인근 함양 상봉산 자락의 63,700여 평에 이르는 인산주겸 항로와 지역 특화농업단지 조성공사에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인들이 이곳에 와서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님은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세상의 참 인술 아버지십니다. 그립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더욱 그립습니다. 저희 회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주겸 제조 산업화를 하였으며 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개원교수 및 국제한식조리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명품 창출 CEO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해양수산부 식품명인 제4호로 지정되어 계십니다. 내 안의 장이 나를 살린다는 주제로 강의하실 인상가 대표이사신 김윤세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멀리서 일찍 떠나서 오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실 텐데, 어쨌든 저는 또 이제 마이크 한번 잡아도 잘 안 놓는 사람이라 좀 제가 놓을 때까지 조금 좀 인내하시면서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꼭 해야 될 말이고 여러분은 꼭 들으셔야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4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노자 도덕경을 그 20대 초반에 읽자마자 이렇게 쉬운 걸 뭐 어렵다고 그러지 이러고 다 알았다고 생각했다가 10년 지나니까 그게 아니네 이러고 20년 지나니까 이게 완전히 아니네 30년 지나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40년 읽고 나서 4년에 걸쳐 번역해가지고 그 책 이름을 자연치유의 몸을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도덕경 5100여자 전문을 제가 해석을 해서 이 의학적으로 좀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책이 또 아까 화면에서 보신 인산 선생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더 훌륭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러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이 현실 며칠 동안 이제 우리 의료 대란을 지금 겪고 있는데 뭐 단계를 아주 심각 단계로 이렇게 격상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 그럴까 하고 의료인들 뭐 이해가 안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의료라고 하는 것은 뭐 민노총이니 한국노총이니 또 다른 금성노조니 이런 데서 화물노조나 이런 데서 이 데모를 하고 또 정부 방침에 저항하고 하는 것은 자기 견해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해가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기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망하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실직자가 되고 또 생계가 어려워지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니까 그렇지만 의료인들의 그 파업이나 저런 이제 전공의들의 이제 집단 사표 저런 것들은 당장 그 병을 앓고 있고 또 병이 생긴 그런 환자들에게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만듭니다. 그거는 어떤 이유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법적으로도 용납할 수가 없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 좋은 게 좋다고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있는 게 장땡이 아니고 그 환자는 의사들의 어떤 소비자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고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고 한데 어찌 뭐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바른 말 한마디를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깨져도 예의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민주국가의 그 주인인 민주시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아까 화면에 봤던 인산 김일훈 선생을 생각하면 저희가 그 슬라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제가 38살 때 저희 선친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 한 대여섯 살 때부터는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를 대략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지구상에 다시 오기 어려울 정도로 고금동서에 전무후무한 지혜와 역량을 가지신 분입니다. 의료 역량뿐만 아니라 정치적 역량도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하시고 제가 32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홍보 선전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뭐 혹시 나올 게 있겠습니까? 전혀 아닌데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릴 경우에 인산 선생은 여기 함양 사람이나 경남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존재입니다.
아주 그런 분인데, 그래서 특히 그 춘추 전국 시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 5대 성자의 한 사람으로 하는 공자께서 노나라 대사구를 맡은 그 법무장관입니다. 노나라가 3월의 대치, 석 달 만에 아주 잘 다스려져서 도불수교라고 했습니다. 길가에 물건이 떨어져도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밝고 명랑하고 참 온화하고 조화로운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이 선생님께서 보시면서 과거의 노나라는 말 타고 다니면서 관리들이 뭐 기대기 붙들고 어리둥절쿵 해서 나라가 바뀌는데 석 달이 걸린 것이지, 지금처럼 좋은 세상에서 국영방송 또 민영방송 다 해서 또 유선방송까지 해서 이 정부 방침을 또 지혜로운 분의 그 어떤 방침을 이렇게 얘기해서 나라를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은 내가 만약에 한다면 나는 3일이면 족할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언행을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또 그 위대한 역량을 봤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보건복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인 이명용 선생이 1948년 정부 수립 때 이승만 대통령께 찾아가서 대한민국 초대 보건부 장관은 반드시 인산 김일원이라고 하는 이 일을 등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물론 그 전에 가기 전에는 사서삼경에 통달한 아주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지금 건국전쟁이라는 그 다큐 영화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잘못 이제 왜곡해서 전달했던 그 많은 것들을 지금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서양의학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 당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명용 선생이 극구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그 최재효 박사를 초대 보건부 장관으로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선생 그 뒤에도 여쭤봤어요. 선생께서 만약에 나라의 보건정책을 담당한다면 그 우리 국민이 병고에 시달린 일이 많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애초에 애 뱄을 때 그 몇 가지 처방을 해서 약을 먹이면 애가 나오면서부터 아주 건강하고, 또 나오자마자 저도 제 손자가 나올 때 며느리한테 특명을 내려서 애가 나오자마자 신생아를 입술에다가 죽염 가루를 잔뜩 발라주라 그래서 그럼 애가 쭉쭉 빨아먹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주 어릴 때 먹이면, 산삼도 어릴 때 먹여야 그 평생 가죠. 그렇게 해서 그 건강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새 간호사들이나 이제 조산소에서 그 할 때 요새 젊은이들이 왜 무정자 그 인들이 그렇게 많은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30대 벌써 중반 넘으면 벌써 뭐 양기가 부족해가지고 뭐 쩔쩔 매고 애 못 낳는 게 그냥 태반이고 이런데, 그 이유를 그때부터 벌써 말씀하시더라고요. 애가 나올 때 철이 없으니까 탯줄을 이렇게 바트게 자른다 이거예요. 그 탯줄에 영양가가 있는 것을 애가 당분간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이 탭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길게 잘라가지고 실로 묶어놨었습니다. 근데 요새 바짝 잘라버려요. 그 뭐 감염된다고. 이러면 애들이 오줌도 자주 늘어가야 되고 오줌 소태 생기고, 그 다음에 양기가 부족해지고, 그래 애를 못 낳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디 벼락에 떨어지거나 자동차에 부딪히거나 한 거 아니면 병원에 갈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일이다. 보건부 장관이 할 일이다. 그런 정도의 지혜도 없고 마인드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나라의 곡식이나 축내부 이런 것들은 정말 그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인산 선생은 계룡산으로 그냥 피해버렸습니다. 독립운동가였고 굉장히 예우를 하긴 하는데, 나라의 독립운동은 백성으로서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왜 적산가옥을 받고 표창을 받고 끼리끼리 뭉쳐서 정부에 요구를 하고,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고 그냥 일체 종적을 감춰서 계룡산에 이제 가서 은둔해 계실 때, 그때 제가 태어났고요. 그 이듬해 또 이승만 대통령이 뭐 이제 나중에 보니까 건국전쟁 그런 거 통해서 약간 기사를 보니까 이 대통령께서 하신 건 아닌데 이기붕 씨 그 부통령 선거 때 그 부정이 있었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 그때 그런 부정선거를 하니까 인산 선생께서는 이것은 나라 망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기붕은 집안이 다 멸문하는 일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반대하고 그냥 아예 지리산으로 그냥 피해버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찾기 어렵게 지리산 속에 오셔가지고 어려서부터 산판, 목물, 그 다음에 철도, 침목, 이게 노동 이런 거 세상에서 저희 선친께서 아주 뼈가 그 통뼈인데다가 뭐 쇳덩어리 같아요. 그래서 힘이 또 장사고 그러시니까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려서부터 지게질을 7살 때부터 지게질 졌다 하시는데, 천하의 그런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도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기록을 남기고 가겠다. 뭐 이해가 안 돼서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구술을 제가 받아가지고 펴낸 책이 1986년 6월 15일 세상에 출간된 신약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그냥 개요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1543년에 신동아에서 쭉 연재할 때 들어갔던 세상을 바꾼 책 이야기에 그 책 얘기가 나옵니다.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코페르니쿠스의 저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과 별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천동설입니다. 그렇지 않고 태양은 움직인 게 없고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와 달과 별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동설입니다. 인류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 의해서 천동설 우주론이 확립된 지 1500년 동안 아무도 의심한 사람이 없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이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이 바로 그 책인데, 그 책이 오늘의 과학 세상을 만드는 데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이 1543년에 5월 24일날도 나왔는데, 그 뒤에 한 400여 년 뒤에 인산선생 신약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은 의료의 천동설을 의료의 지동설로 바꾸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10번이고 20번이고 읽고도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복잡하네. 뭐 등기 천공 이게 뭐야 이게. 약국 가서 건재약방 가서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처음 접하는 건데. 그런데도 뭐 복잡다단하고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런 불만과는 달리, 불평과는 달리 그 책을 보고 자기 자신, 자기 가족, 말기암이나 못 고친다는 백혈병이나 다른 많은 불치병들을 자기 손으로 고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 선생께서는 오늘날 같은 것들을 아주 오래전에 40, 50년 전부터 이 의료의 상업화가 심하게 진행되니까 이 끄트머리엔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상업주의가 아니라 상업의료가 아니라 공공의료라고 하면 저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도 바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저런 건 뭐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미국 대통령이든 한국 대통령이든 러시아의 푸틴이든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 벌써 의료는 권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걸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로버트 맨델슨 박사는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미국의 중진의사고 의사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의료사고 조사 담당하는 그 의사입니다. 그가 그 책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현대의학은 이미 종교가 됐고 의사 간호사는 종교의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들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믿을 수 없는 종교, 믿음은 손해만 보는 종교, 이거 절대 믿으면 인류는 손해본다. 그리고 해결책은 뭐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료체계 싹 없어져야 한다. 없어야 한다. 왜?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이 보이죠. 지금 대한민국 이거 어디 의료체계가 갑자기 싹 증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날 이후부터 여러분의 건강은 달라집니다. 왜? 병 걸렸다 하면 죽으니까 병 걸릴까봐 술 한잔 먹으려고 나 안 먹는다. 담배 좀 피시죠. 무슨 소리? 폐 안 걸려 죽으려고.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죠. 그 다음에 음식 골라 먹죠. 안 죽으려고 노력을 해야 안 죽는 거지. 지금 인류 전체가 보면 아주 죽으려고 백을 쓰는 겁니다. 음식은 아무거나 먹고 그 다음에 무리는 말도 못하게 하고 아무거나 스트레스로 받고 그 다음에 뭐 술은 뻗을 때까지 먹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절제 없이 이제 하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이 무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비자연의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섬유도 화학 섬유라서 피부를 통해서 굉장히 나쁜 전기 자극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맨발 걷기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뭡니까 이 접지가 되기 때문에 많이 해독이 되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인산생 뭐라고 이제 하시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고 그냥 나라에 요구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하지 말고 의료계에 코니아 파시아 뭐라고 하지 말고 갈 일이 없도록 만들고 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병이 만약 생기면 제 병은 인산생 지론이 이겁니다. 제 병은 제 집에서 제 힘으로 고쳐라. 거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흔한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마늘이라든지 다슬기라든지 명태라든지 우리 주변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 것들이 전부 천하의 명약이고 묘약입니다. 근데 가장 많은 양이 존재하고 누구나 쉽게 먹어서 병 고칠 수 있는 흔한 물질이 뭐냐? 가장 흔한 물질이 뭐냐? 그 뭐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그게 바로 바닷속에 많이 들어있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인산선생은 미래 인류가 전멸위기의 위험으로 갈 때 그걸 해결하려면 산삼 길러가지고 되지도 않고 당귀 천국 뭐 한약재 길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리산의 약재 가지고 한다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무궁무진한 양이 끝없이 나올 수 있는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서 만들어진 천일염을 가지고 대나무통에 소나무 장작으로 9번을 구워서 소금 속에 유독성 물질 지금 나라에서 발표를 안 하는데 소금 속에 또 다른 뭐 물고기 뱃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적지 않이 검출됩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죽임을 굽는 과정에서는 섭씨 1700도의 고온 처리를 하는데 무슨 미세 플라스틱 쇠도 다 녹아서 흩어집니다. 그 철도 1500도 정도에서 다 이 용융 분해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금속의 독성 물질도 다 처리가 됩니다. 특히 유독성 물질은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이옥신 같이 아주 맹독을 이 소금 속에 있는 그런 뭐 미량이 있는데 또 뭐 쌀 속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쌀 속에 있는 건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밥을 해서 먹을 뿐이지. 그러나 소금 속에 있는 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처리하는데 딱 방법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있어요. 800도에서 2초 노출하면 모든 다이옥신은 다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산 선생께서 왜 그 한 100년 전부터, 인산선생 태어나신 게 이제 1909년이시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뭐 몇 살입니까? 그 100한 뭐 대여사 되죠. 인산선생 그 7살, 8살 때 벌써 이 죽염 굽는 걸 자기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구세요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100년 전부터 소금을 구워야 된다 하고, 어떻게 구워야 약은 좋은 약이 되고 유독성 물질은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자기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 1917년에 말씀하셨으니까 뭐 100년이 넘었네요. 그 9살 때 자기 할아버지한테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그래서 참 지혜로운 선각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지나가다 병 걸려 죽어가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침 하나로 다 고칩니다. 대부분 그때 아주 많이 죽은 게 소아 뇌염입니다. 뇌염으로 애가 뻗어서 거저기 덮고 엄마가 막 통곡하고 하면 그거 들치고 백회에다가 침을 넣습니다. 오방침을 놔서 금목소가토로 오방침을 놔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인중에다 침을 넣고 엄지손가락 끄트머리 소상혈에 침을 넣고 피를 딱 빼면 멈춘 심장이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왜? 경운기에서 막 이러다가 휙 돌리면 엔진 돌아가듯이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춘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다시 되살아나게 만든 아이들이 인산생 하신 게 한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그 회사에 찾아오는데 자기 어려서 누가 자기 뇌물을 죽은 걸 살려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고 사업도 잘하고 있다고 일부러 찾아와서 저희 회사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게 그거예요. 그건 반드시 인산생밖에는 그럴 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직접 만나본 건 아니죠. 그랬는데 인산선생께서 하시는 이 의술은 비용이 드는 의술이 아닙니다. 침 넣는데 한 대에 그거 원가 얼마 들겠습니까? 원가 추가 원가 안 듭니다. 꽂았다 빼는 건데 뭐. 그래서 그런데도 병은 귀신처럼 고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나가다가 그 동네에 수북한 풀이나 뭐 나무뿌리 저런 거 캐서 이렇게 끓여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병 고치지, 저 약방 가서 약 좀 사다가 이렇게 해라 이거 안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해서 네가 처리해 집에서. 그리고 제일 많이 내린 처방이 한마늘을 껍질째 구워서 뜨거울 때 껍질을 까서 죽임에 푹푹 찍어서 하루 이상을 먹어라. 이건 제가 인산의학 1호로에 쓴 환웅천왕의 묘보입니다. 할인 묘보입니다. 거기에도 쑥과 마늘 얘기가 나옵니다. 환웅천왕이 하늘물이 3000에 끌고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 호랑이 한 마리, 곰 한 마리가 환웅천왕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통역을 좀 잘하면 병이 심각한 병이 걸렸으니까 곧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하고 여자가 여자 구심 못하니까 이거 사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그걸 이제 원화위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사람 노릇 좀 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지. 그 다음에 호랑이 족속과 곰족 이제 그런 뜻이고, 거기 병 걸린 사람 하는데 환웅천왕의 처방이 뭡니까? 그 영의 일주, 신령스런 쑥 한 뭉치와 산 20매, 마늘 20개를 주면서 입에 식지 너희들은 이것을 먹되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뭐 벚꽃 폈다고 저 쌍계산 구경 가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병 고칠 때는 좀 틀어박혀서 병 고치는데 이 전념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정성을 거기에 쏟아라. 온 가족이.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지. 뭐 햇빛을 보지 마라. 뭐 햇빛 안 보고 뭐 그늘에서만 산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병 고치는데 그 일념으로 정성껏 노력하라는 뜻이지. 그래가지고 곰과 호랑이에서, 호랑이는 가만 보니까 그 영의 신령스러운 쑥으로 배에다 뜸을 떠보니까 병은 좋아지는데, 병은 고쳐지는데 갑자기 양기가 뻗치니까 환웅천왕 안 볼 때 담 넘어서 저 춘향이 동네 좀 갔다 오면 안 될까? 이러다가 몰래 담장 넘어서 갔다 왔어요. 그래 죽었습니다. 그런데 찐득하게 그 여성은 폐암에다가 그 우울증에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뜸을 뜨다 보니까 안 뜨거워요. 그러니까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안 뜨거울 때는 쉬지 말고 뜨더라. 다시 뜨거우면 중지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니까. 아주 묘한 비밀입니다. 뜸이 무제한으로 받아들입니다. 몸에서. 그럴 적에는 뜸불, 그렇게 뜨거운 뜸불 섭씨 700도의 불이 살을 태우는데, 살갗과 살을 태우고 이 폐어 들어가는데, 정작 그 당사자는 코를 드르렁드렁 걸면서 잡니다.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의사들 100명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뜨면 사람 바로 죽습니다. 이래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쓸데없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까? 아니, 우리 해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안 해본 사람이 부정을 한다. 그건 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머리가 좀 비정상이지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 이제 그런 인산 선생이 소위 의료의 천동설을 의료의 지동설로 바꾸는 이 저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부터 바뀌었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제가 1986년에 신약이라는 책을 내고 주경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빗발쳐가지고 1987년 8월 27일 날 주경을 산업화해서 산업적 생산을 시작했어요. 지금 주경 제조회사가 대한민국에 60개가 넘습니다. 중국에도 꽤 있고 일본에도 꽤 있습니다. 주경은 어엿한 산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홍화씨, 그 전에 요런 컵 하나에 홍화씨 요 한 컵이 한 80만원 받았습니다. 지금은 요 한 컵에 뭐 저기 한 3만원도 안 받습니다. 한 뭐 2만원, 3만원. 왜? 산업적으로 생산하니까 많이 심어서. 그와 같이 인산 선생의 신약이라는 책을 보고 다들 민간요법인데 효과 있는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의학의 의학에서 제시한 아주 좋은 처방과 좋은 약입니다. 묘약과 신약인데 이것이 새로운 의학이라는 걸 몰라요. 왜? 과학의 뒷받침을 하고 있는 현대의학, 그 다음에 전통의학, 동양의학, 서양의학이 있지. 무슨 뭐 인산생이 따로 무슨 의학을 냈나? 전혀 다른 이 의료의 지동설을 인산생이 신약책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모든 의료는 병과 싸웁니다. 병을 공격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바이러스를 죽일 물질을 쓰고, 그 다음에 백신을 써서 바이러스가 또 바이러스를 죽여서 일단 악영향이 없게 이제 해서 백신을 만들어 쓰는데, 그런데 효과가 안 나니까 2차 맞으세요, 3차 맞으세요, 4차 맞으세요 이러고. 그래서 코로나는 가만히 지구상에서 놀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 인류 의료계가 코로나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또 어찌어찌 코로나를 물리쳤다 한들 그 해결이 된 겁니까? 코로나 싹 죽였으면 해결되려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배, 100배 무서운 바이러스가 잇따라 줄 서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침공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백신이나 치료제는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 안의 면역력이 정상화되고 몸 안의 의사가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이 체계가 확립이 돼야 되는 것이지, 외부의 그 약물을 투여해서 그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바이러스들이 잇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고 되지도 않는 그 치료에 매달린 동안 바이러스는 잘 놀다가 재미없다고 가버렸습니다. 인류 의료계가 해결해서 쫓아낸 게 아니고. 그러나 이제 제2, 제3의 그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언제 어느 때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대비해야 되고, 오늘 그 얘기를 듣고 꼭 여러분들은 미리 실천해서, 제발 잠깐 앉아있어도 어깨 쭉 펴고 허리 쭉 펴고요. 그 다음에 이 좋은 산천의 공기가 폐로 들어가다 말고 나오게 만드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거 쭉 펴고 심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세계 뭐 5대 블루존이니 그런 데서 다 90, 100 장수하는 사람들 특징 딱 한 가지 가장 공통분모로 정확한 게 끝없이 움직입니다. 그 장수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세가 반듯합니다. 목소리도 카랑카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 병은 자기가 만드는 거지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여기 아무리 많이 와도 저희는 뭐 백신도 안 맞고 치료도 일체 뭐 안 하는데, 그거 뭐 얼테면 오라지. 그거 뭐 오면 어떡합니까? 인사선생님 말씀하신 답이 있어요. 그냥 죽여 퍼먹어. 이러면 얼마나 먹어? 배 터지게 먹어. 뭔 말이 이렇게 많냐 너는? 이러시는데, 정말로 그게 정확한 해답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아주 좋은 해답이라는 것을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은 1000명, 10,000명 중에 하나, 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묘방과 신약이라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책을 통해서 또 저 월간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저런 영상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저희 아버님께 계속 여쭤봐요. 아버님 주겸이 이거 어디 좋은 겁니까? 엄마 내가 책 쓴 거 못 봤냐? 그래. 무슨 책이래요? 1980년에 인상선생님께서 쓰신 책이 우주와 신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부 한문으로 거의 돼 있어가지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고, 저는 사서삼경을 공부하고 이 고전번역 연구원에서 제가 이제 5년 그 공부를 해서 이제 그 뭐 제가 번역한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불경도 번역하고 도덕경도 번역하고, 그런데 그런 저도 인산선생의 우주와 신약에 있는 한모된 얘기를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 주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겸은 만병통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우주와 신약 못 봤어? 그래. 봤습니다. 거기만 뭐라고 되어 있냐? 만병통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됐지 내가 무슨 설명을 또 하냐? 그러면 아버지 그 주겸 먹으려고 하던 사람도 안 먹게 됩니다. 그 고리 약장사들이 맨날 만병통치약이라고 해가지고 사기꾼임을 자인하는 얘기인데, 야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고, 그 말을 알아듣고 먹거나 먹어서 병 고치거나 못 알아듣고 뭐 잘못되거나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글쎄 아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하실 도리 다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인류가 접해보지 않은 단어고 접해보지 않은 글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더러 뭐 어쩌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버님한테 꾸중받을 게 뻔한데 아버지 제가 여쭤보는 대로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 자식이 아주 나를 가지고 네가 뭐 검찰 수사를 하냐? 그런 건 아닌데 그 아들이라고 하고 말씀 막 하시지 마시고 온 국민을 상대해서 얘기하신다 생각하시고 좀 차근차근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 해봐. 그리고 또 죽임이 어디 좋습니까? 어디 좀 만 명이 다 좋은데 뭐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봐요. 위장이 좋습니까? 조침 맞고 위암도 다 고친다고 돼 있잖아 그게. 근데 그럼 위궤양 이 자식이 아주 애비를 가지고 놀아라. 위암 고친다는데 막 위궤양은 또 왜 물어보는 거야? 더 어려운 병 고치고 한다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또 역정을 해요. 이 자식이 이거 아주 이러고 그 책 저기 200자고지 3,000매 쓰느라고 제가 한 매당 한 번꼴로 꾸중을 들었으니까 한 3,000번 꾸중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써서 이게 내니까 그 책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하는데요. 그 책 3,000부 찍어가지고 3년 팔 거라고 출판사에서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서 4,000부 찍어가지고 한 달도 안에 다 팔리고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출판문화 역사상 그 의학서적으로는 가장 많은 판매 부수를 기록한 책입니다. 100만 부가 넘게 나간 책입니다. 지금도 우리 회사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책입니다. 그런 그 소위 의료의 지동설을 제시한 그런 책인데 그 처방의 핵심의 마늘, 명태, 죽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이게 그냥 식품이지 이게 무슨 약인가 생각이 드는데 가장 좋은 약은 우리가 늘상 먹는 식품 속에 있다. 히포크라테스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병도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떤 의약품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우회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최고의 약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생님 쑥뜸을 뜨라고 했다. 그 뜨거워 죽겠는데 그걸 왜 뜨라고 합니까? 아버님이 남의 배 위에다 불을 넣어놓고 지글지글 타서 그냥 뜨거워 죽겠다고 끙끙거리고 막 이빨 부득부득 갈고 하는 거 그거 무슨 조폭 마피아 두목도 아닌데 그런 거 보면서 이 쌤통이나 너 아주 너 손 좀 놔봐라. 너 아주 너 맛 좀 봐라. 뜨거운 맛 좀 봐라. 이러고 재밌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무서운 병, 그 힘든 병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는 그 생각만 하시지 이 선생은 아픈 건지 괴로운 건지 힘든 건지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은 독립운동 하시다가 수백 번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는데 저는 성격이 좀 아주 날카롭고 면도칼 같아가지고 제 별명이 신문기자한테 별명이 면도칼인데 근데 하도 성격이 고약스럽고 하니까 퇴근 시간만 되면 배가 고파가지고 무조건 소주 이 컵에 따르면 4컵 나옵니다. 2컵 나옵니다. 2컵. 근데 2컵 가지고는 배고픔이 안 가시니까 한 4컵 먹어요. 벌컥벌컥 이제 먹고 그래가지고 밤새 또 술 먹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래야 좀 술 참김에 쌍시바람도 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이거 안 드시고도 쌍시바람 엄청 잘 하시는데 근데 저는 좀 그렇게 한번 이제 쌍시바람 좀 하는데 그러면 술자서 덜 받죠. 그러다가 저는 술 먹다가 6번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나 무슨 요단강 건넌다고 그러죠. 요단강 건너갈 뻔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저는 그래서 6번 출근했는데 5번을 아버님이 서울 올라오셔서 제 배에 중앙단전에 뜸을 떴습니다. 이렇게 큰 뜸을 뜨셨는데 그러면 막 처음에 한두 장을 이렇게 짜고 놓고 그 다음에 막 계속 커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숨도 못 쉬고 이러는데 이제 조금 불이 꺼질 무렵 가면 바로 또 나니까 그 무렵 갈 때 이래요. 숨 들이쉬면 배가 창자가 터지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 숨 좀 돌리고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이 자식이 숨 못 쉰다는 놈이 말을 하고 있네. 나 술 먹을 땐 좋았지. 그 생각하고 막 견뎌. 이러고 계속 나요. 3시간 동안 숨 거의 못 쉽니다. 그래서 이제 쭉 뻗어버리면 이제 잠에 드니까 일어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막 꼭 떠야 돼. 그래서 저는 뜸이 좋다는 얘기지 뜸 안 뜨면 죽는다는 얘기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번째는 제 스스로 뜨고 생각났어요. 80 가까이 되시는 아버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또 뭐 오십시오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가 송구스러워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저 벼락에 가서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낫지 않을까 하다가 그때 아버님이 너는 떠야 돼 한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냥 제가 수군해서 제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 고치고 그 뒤에는 이제 큰 그런 고비가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인산의학으로 저도 살았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서 원고를 더 정리하고 해서 그 이듬해에 마지막으로 살아난 그 이듬해 그 6월 15일 날 신약책을 내고 6월 20일 한국일보 대강당에서 인산생 신약의 저자 인산생 초청 강연회라고 열었는데 그게 350석입니다. 성현 클럽이. 그런데 한 600명 왔습니다. 복도에까지 전부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이 인산의학이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 산속에 인산생이 계시는데 하루에 말기 암 환자가 한 명에 200명씩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인산생이 살아계신 동안에 여기 다녀간 그 환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뭐 상당수 살기도 하고 또 대부분 또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들이 병에 걸렸다고 뭐 후닥닥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료기관 저 의료기관 다니다가 대부분의 모든 의사들이 이제 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살아나니까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절대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한 이제 최종 뭐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그때 그들은 이제 그 인산생 처방대로 어떤 사람은 뭐 주경 퍼먹어 하니까 뭐 진짜 누가 옆에서 보니까 뭐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이 퍼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서 혈액 추석 하는 것도 끊고 신장에 그리고는 또 뭐 이 물 한 모금 먹어도 청자 4가지 하고 토하던 사람이 물도 쑥 내려가고 밥도 쑥 내려가고 하니까 그래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줄지어서 찾아오고 증언도 하고 이래가지고 인산의학이 세상에 좀 알려졌어도 또 많은 신문 잡지 방송에서 나오고 해서 알려졌는데도 아직도 대한민국에 한 10%도 이렇게 인산의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뭐 드뭅니다. 그래 지금 아마 좀 어느 정도 인산의학을 이해한다 하는 사람들 우리 인구의 한 1% 정도 뭐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는데 정말 그러니까 99%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제가 아무리 설명을 좀 알아듣기 좋게 잘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그게 저 말이 뭔 말인지 또 뭐 진짜 제대로 해서 진짜 효과 나는지 그 다음에 소금은 다 많이 먹으면 해롭다고 하는데 좀 뭐 주경을 퍼먹어 배 터지게 먹어 이러는데 그러고 정말 문제가 없을지 그 뜸이라는 건 섭씨 700도 된다는데 이렇게 두꺼운 유리가 그 한 장 딱 태우면
반쪽이 탁 쪼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웬만한 철판 다 빵꾸 나는데, 근데 우리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갗이니 살이 다 타들어가서 군용 밥숟갈로 퍼낸 것처럼 살이 패입니다. 이런 무서운 그 뜸인데, 일상생은 그 환자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거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해. 왜? 병 고쳐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아프고 고통받는 게 병 못 고치고 그냥 시름시름 맡아 죽는 게 낫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해병대 훈련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진짜 무서운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쑥뜸 얘기하면요, 아이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회장님, 배에 살갗을 직접 태우면 안 뜨겁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아니, 배에다 불을 놨는데 왜 안 뜨겁겠습니까? 그걸 왜 물어보냐, 이 말이죠. 불을 거기다 놨는데 왜 안 뜨겁겠어요? 어이구, 뜨거운 거 못 뜨죠? 글쎄, 뜨거나 말거나 그거 알아서 하세요. 지리산 올라가는데 숨이 안 찹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숨이 찹니다. 그럼 못 가겠네. 그럼 못 가더니 마더니 해가 살리지. 그럼 뭐라면 저랑 코니아 파시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 낭비하면서. 그래서 이 고통이, 이게 일시적 고통이고요. 그렇게 오래 지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쑥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도 그렇게 선뜻 잘 못합니다.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뜨거운 맛을 하도 봐가지고 좀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좀 안 뜨고 넘어갔으면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 4년 정도 제가 뜸을 안 떴는데, 또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방법처럼 한번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또 저희 선생님은 그럴 때 꼭 이런 얘기를 하세요. 침 나서 이렇게 통증이 좀 가라앉냐? 아니요. 그러면 그 중간단전에 숯불로 지져야지. 그보다 더 좋은 거 있냐? 그냥 뜸을 뜨자. 이래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뜸을 뜬다, 꼭 떠야 될 있으면 뜨긴 뜨는데, 가급적이면 다른 방법을 다 먼저 써본 뒤에 안 되면 그때 뜹니다. 이번에는 하필 또 그런 계기가 소한절에 왔어요. 소한대한에 뜸 뜨지 말고 우수 지나서 떠라. 지금이 뜸 뜨는 철입니다. 2월 19일이 우수니까. 우수부터 입하 전까지가 제일 좋은 철입니다. 그래서 우수 이후에 떠라라고 이제 하니까, 최소 입춘 이후에. 근데 입춘 지나서 우수까지는 좀 추워요. 그래, 소한절에 이거 뜸을 뜨려니까 자꾸 망설여지고 해서 뜨긴 떠야 되겠는데, 에라 그냥 이렇게 큰 뜸에 옛날 심조섭 할아버지 링뜸이라고 있습니다. 이 황토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만큼 이제 구멍 뚫어서 쑥 기온이 내려가는데, 그것도 또 몇 단으로 높여놓으면 안 뜨겁잖아요. 근데 안 뜨거우면 또 별로 효과도 없고 하니까 한 2단 정도 해가지고 뜨거우니까 물집 바로 생기고 아주 힘들고 한데,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간접 쑥뜸이긴 하지만 쑥뜸은 쑥뜸이라 쑥의 효과가 이렇게 서서히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 뜸에 비해서 한 5배, 10배 더디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떠야 됩니다. 그런 건 있는데, 어쨌거나 쑥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가 상상하기 자체가 어려운 처방입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나라에서나 가능하고, 또 우리는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게 이 쑥뜸이니 치민이 이게 우리 이 해동에서 우리나라에서부터 이게 중국으로 간 거지, 중국에서 이게 온 게 아닙니다. 그래, 한의학이 중국이 원조다 그러는데, 중국은 중의학이라고 동양의학에서 이 비중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맨 근원에는 우리 의학, 그 의학의 정점에 누가 있냐면 환웅천황이 있습니다. 그걸 서울대 교수로서 한국의학사를 서술한 김두종 박사가
한국의학사 첫머리에 썼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득한 옛적부터 쑥과 마늘을 의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그 기록이 있다. 그게 삼국유사에 인용한 기록인데 단군 고기를 이용해서 단군 고기 기조 거기에 환웅천왕이 하늘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당수 아래로 하강하셨다. 사람들은 그곳을 신시라고 불렀다. 그때 이 호랑이 한 마리, 공 한 마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그 친일 사학자들이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99.9%가 그 기록을 엄연한 우리 상고사의 역사 기록인데 그것을 우리 국민은 모두 단군 신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 상고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문헌 이름은 단군 고기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지금 한단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 옛날 상고사의 비밀을 많이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의학이 황제 내경 한국 황제보다 더 앞선 분이 환웅천왕입니다. 환웅천왕의 아들이 단군입니다. 이렇게 내려온 우리 민족의 아주 유구한 뿌리 깊은 의학 역사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이 중국 의학이다. 뭐 또 한문 한글 한자가 중국 글자다. 그 글자를 만들었다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천자문에도 나오고 하는데 창힐입니다. 그 용사화재 이런 대목에 나오잖아요. 창힐이 그 복희씨의 신하라고 그러는데 창자 붙은 사람은 다 해동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산동 부근이 아니라 그 해동 우리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인물이 진시황을 죽이려고 갔다가 죽이지 못하고 죽은 창해 역사가 그 사람이고 그 복희씨의 신하 창힐이 새 발자국을 보고 한문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도 우리 해동의 인물이고 그래서 이 과거 상고 시절에 이 문명의 그 불을 밝힌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해동의 그 인물들입니다. 이제 그런 순임금도 해동 사람이라고 해서 맹자에서는 순임금을 굉장히 내리쳐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순 시대라고 할 때 요는 이제 그 제요 도당 이렇게 했는데 순임금은 그 바로 요 뒤에 있는 분인데 그걸 전부 중국에서도 비역사 시대 이래 버리니까 신화 시대로 다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요새 은나라까지 그 하은주 할 때 하나라 상나라라고 하죠. 거기 우임금 그때까지는 역사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유구한 의학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뿌리 깊은 역사 깊은 이 우리 조선의 의학이 한국의 의학이 아주 빛나는 의학인데 그 의학을 땅속에 생매장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이 다 한 겁니다. 서양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그때 학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전통으로 내려오는 발효 음식 이게 전 세계 발효 음식이 우리나라가 종주국인데 김치를 제일 비하합니다. 냄새 난다고. 그 다음에 된장은 또 비하해요. 그 발효 음식인데 뭐 간장 된장 그거 콩을 섞어가지고 발암물질을 만들어서 먹어서 병이 걸린다. 그거 아니라는 것을 부산대 식품영양학 박사 박근영 박사가 그 설을 뒤집었습니다. 그게 사실을 밝혔는데 그렇게 전부 미국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공부하고 온 서양의 분석과학에 근거해서 식품영양학 박사들이 어떤 성분이 이런 좋은 작용을 하는가라는 이런 성분과학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그 전통 음식은요, 그 성분보다 그것이 발산하는 기운이, 그래서 기미성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맛이에요. 이게 더운 기운이 있는 약이냐 냉기가 있는 약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먹는 오이는 냉기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은 사람이 그걸 그 즙을 내서 먹으면 심장에 범하는 화독이 바로 해결됩니다. 그래 이제 기가 뭐냐, 어떤 기를 갖고 있냐가 중요한데 서양 과학이나 서양 식품영양학에서는, 서양 의학에서는 기라고 하는 문제는 아예 없습니다.
분석해가지고 뭐 인삼 속의 사포닌이 뭐 좋은 것이다, 뭐가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죠. 그 다음에 뭐 칼륨 성분이 뭐 좋은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기초 단계에 있는 이론이지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요 굉장히 복잡 미묘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학문으로는 이 소위 그 자기의 잣대로 이 대롱으로 하늘을 본다고 이관 규천이라고 대롱으로 하늘을 보고 하늘이 넓다 좁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냥 대롱을 보지 말고 그냥 봐야 하늘이 확 뚫려서 이렇게 이 하늘이 이렇게 저기 우주가 굉장히 광활하다라는 걸 알지. 그래서 그런 미시적이고 부분적으로 보는 이런 것이 어떤 면에 과목을 나누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있지만 사람의 몸은 전인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병이 발생하고 치료하는 것도 유기적으로 치료를 온전하게 병마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인 선생님께서 신약 책을 이렇게 펴내시니까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천동설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또 학교에서 내 그냥 세뇌되다시피 아프면 민간요법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하다가 어머니가 큰일 나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 치료하는 대로 다 맡겨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뇌되다시피 한 거기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민간요법 하다가 잘못하면 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앞섭니다. 그래 인 선생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생업주의 의료가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결국 이제 이 환자 안 받아주는 예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전엔 돈 없다고 안 받아가지고 또 비난을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의료는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병을 만드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고쳐야 하는 주체와 고쳐야 하는 책임과 의무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깨워주는 게 인선생 그 의학 이론이고 그 다음에 또 병을 공격하게 제거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끝없이 우리 몸이 전쟁터가 되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부작용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병과 싸우는 의료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병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겨봤자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병과 싸우지 말고 내 몸 안의 이 원기가 좋아지면 면역력이 정상화됩니다. 면역력이 정상화되는 것을 히포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100명의 명의와 함께 태어난다. 그들이 우리 병을 고치는 것이지 우리 의사들은 사람 몸 안의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을 거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히포크라테스는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들은 히포크라테스 말과 정반대로 하겠다라고 선서를 했는지 그 말을 정반대로 합니다. 우리 몸 안의 자연 치유 능력은 전혀 중시하지 않아요. 그냥 그 독한 화학적 독극물 이런 것들이 많은 항암제가 여러분 얼마나 맹독성 독극물인지 잘 모르시죠? 그거 고단위로 넣으면 사람 바로 즉사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을 정도로 이제 사살을 넣기 때문에 암세포 죽이려고 하면 암세포 잘 안 죽으니까 아주 무서운 독극물을 씁니다. 처음엔 코발트를 쓰고 지금 뭐 이제 은을 쓰고 뭐 이 독성 물질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 백금을 쓰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병을 일으키는 것들을 죽인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암세포가 죽지만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의학자들은 병원에 가서 CT 촬영 단 한 번만 해도 암이 어디에 있는지 암이 있는지 알아보자고 CT 촬영을 했는데 CT 촬영 단 한 번으로도 암을 만들 수가 있다.
암이 유발될 수가 있다. CT 촬영 한 번에 국제원자력안전기구에서 1년치 방사선 노출량을 1mS라고 합니다. 1년치 방사선 노출량이에요. 그 이상 되면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CT 촬영 한 번 하게 되면 14.8mS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15년치 방사선을 한꺼번에 맞을 꼴이 되는데, 그런데 또 더 무서운 거는 서울대병원에 찍었는데 삼성의료원에 가면 또 찍습니다. 현대아산에 가면 또 찍어요. 이 폐해가 심각하다는 게 밝혀져 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나라에서 금지시켰습니다. 어느 기간 안에 CT 촬영을 3회 이상 찍으면 안 된다라고 금지시켰습니다. 그 일본의 곤도마코토라는 의사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만일까지 방법이라는 책에 그렇게 나와, 그 책에다 썼습니다. CT 촬영 단 한 번으로도 암이 발생하니까 제발 암을 찾는다고 CT 촬영을 찍는 게 아니라 암을 만들려고 찍는 거니까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계속 CT 촬영은 계속 합니다. 또 찍고 또 찍고 몇 시간 또 찍고, 얼마나 진전됐나 본다고 또 찍고, 얼마나 나았나 본다 또 찍고, 계속 이럽니다. MRI 찍고, 그 다음에 PET-CT라고 하는 건 더 좀 강력한데, 이런 것들을 찍고 또 찍고 하는데, 그게 물론 뭐 의료 수가에도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안 찍고는 뭐 그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환자의 생명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자주 찍을 일은 아닙니다. 그 찍으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을 보고 좀 잘 이해하셨다가, 참의료의 이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셨다가 본인이 이렇게 그런 것들은 여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사양을 하고 막으면 되는, 사절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하는 대로 다 맡기는 게 다 좋다, 그런 건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판단에 이제 맡겨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인 선생님께서 이 정말 참의료를 제시하셨는데, 참의료의 방식이 그겁니다. 제 병원, 제 집에서, 제 힘으로, 제 힘이란 건 자연치유력입니다. 자연치유력을 돋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늘 이런 것들입니다. 반마늘 그냥 먹으면 간이 상합니다. 시력이 갑니다. 그냥 마늘, 생마늘을 먹기 시작하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껍질채로 구우면 하루에 30통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 10통 먹어도 괜찮습니다. 먹기는 어려워요. 한 30통은 어찌어찌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은 먹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벼랑 끝에 쓴 어떤 환자들은 그 마늘을 하루에 60통 먹었다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사람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게 뭐 그렇게 먹으면 부작용이 없냐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무슨 부작용이 있냐? 병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낫습니다. 그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뿐이지 다른 문제는 없는데, 왜 마늘은 그러냐 하면, 그 일본의 전 세계 자연의학자 중에 최고의 자연의학자가 이시하라 유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책 이름에 답이 있어요. 그 사람 책 이름이 무슨, 그러니까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 5배 높아진다. 체온이 떨어지는 게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게 만병의 근원이에요.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면, 초등학교 5학년 그 시험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엄마가 공부하라니까 또 열받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면 그 죽으라는 얘기지,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되지도 않을 얘기할 필요 없고, 다만 그거보다는 체온이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있어요. 운동만 열심히 해도 체온 떨어지는 건 많이 더디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몸을 차게 하지 않는 것. 뭐 새벽기도 가시더라도 좀 핫팩도 좀 가져가시고, 따뜻한 옷 잔뜩 입고 좀 가시고, 그래서 몸을 차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냉장고에 뭐 넣어놓고 음식을 전부 찬 성분의 음식으로 만들어서 그걸 뭐 소고기 먹으면서 찬물 먹으면 이게 전부 기름이 엉기는데 뱃속에 들어가서 배 아픈데, 그냥 뭐 가서 불고기 등심이 먹으면서도 찬물 계속 벌컥벌컥 먹어요. 그거 물 좀 달라고 해가지고는. 이래서 이런 식생활은
결국은 나중에 대단히 큰 위험을 부릅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전부 이 대장냉을 초래해가지고 술 많이 먹고 한 사람 전부 대장냉을 초래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 다음에 대장암, 그 다음에 식장암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미리미리 음식을 너무 찬 성질의 음식을 드시지 말고 그 좀 정안 되면 데워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 저랑 술만 먹었다 하면 이런 걸로 그 뭐 50도, 53도짜리 이런 걸 뭐 이런 걸로 몇 장씩 먹는 분이 그 저기 세계적인 산악인 어몽길 대장인데 그분은 술 먹을 때 요새도 그 65인가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요새도 술 먹을 때 보면 이 물을요 펄펄 끓는 물을 물 좀 끓여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 그냥 막 펄펄 끓는 물을 갖다가 술이 뭐 그것도 저 위스키 뭐또 우리가 만든 술은 53도 그 증류죠. 그 적성자 이런 거 마시면서 저랑 한 병 마시는데 걸리는 시간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몇 병 먹고 다음날 끄떡 안 하는데 계속 잔 마시면서 뜨거운 물 또 마시고 이거 잔 마셔? 찬 술 먹고 뜨거운 물 또 마시고 이렇게 먹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지금도 그 나이에서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몇 사람 안 됩니다. 그건 술이 세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요령껏 먹는다는 얘기. 그걸 찬물로만 이렇게 먹었다면 그 사람 참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음식 식생활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자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일도 그렇고 일도 그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그 즐기는 사람 못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즐기는 사람만 다 성공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 즐거운 일, 스트레스 안 받는 일 이렇게 하면 근데 다들 뭐라고 그럽니까? 소주 한잔 하면서 이 세상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더러워도 뭐 이러고 술 먹으니 그 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인이 장인이 다 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뇌까지 올라가서 뇌세포부터 가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뻥 자빠지고 뭐 그냥 축 늘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어쨌든 생활 방식을 먼저 바꾸는 게 최고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지금 마음 수련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웬만한 거는 그럴 수도 있지. 그 전에 우리 제가 신문 기자할 때 옆방에 어떤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은평 국회의원 나오셨던 그 박완일 회장, 전국 불교 전국 신도의 박완일 회장인데 그가 뭐 한 1000명, 2000명 모여놓고 막 강연하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깔깔거리고 막 좋아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달관해가지고 강의할 때 꼭 그래요. 신랑이 좀 딴 여자 쳐다봤다고 열받지 말고 가슴 치면서 열받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이럽니다. 그래서 맨날 별명이 그러려니예요. 그냥 그러려니 좀 하세요. 뭐 파닥파닥 뛰고 이래가지고 자기 병 생기고 자기만 몸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려니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마참 쉽진 않죠. 그리고 그러려니 해가지고 그분은 또 은평 국회의원 나왔다가 한 30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여간 그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엿장수도 판 들고 다니면서 그러려니 하시라고 뭐 이러는데 정말로 마음 공부도 좀 해서 웬만한 일은 열받지 않는 그 수련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식품도 좀 질이 좋은 식품들을 가져서 또 너무 과식하지 말고 특히 음식은 과식 가능성이 적은데 제가 해봐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술은 과음 안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먹다 보면 술술 넘어가서 나중에 헷갈릴 때까지 먹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꼭 술 먹는 게 나랑 같이 술 먹은 사람이 더는 달라고 하지 못할 정도까지 딱 먹으니까 그럼 그 사람 벌써 헬레레 하나 뻗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습시다 하고 정리하고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만 무리한 게 아니라 저도 무리합니다. 그래 이제 술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옛날 의사들도 술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당나라 때 유명한 103살까지인가 사신 손삼박 선생도 뭐라고 했냐면 과음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과음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건 약간 좀 뭐 어렵긴 한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법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 컨디션 안 좋으면 나중에는 그거 줄이는 것도 좀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상의학에서 이제 주겸 얘기를 할 때 지금 그 소금을 왜 먹어야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비행기로 씨 뿌리고 수확해서 그 곡식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바닷속에 다 수장에 쳐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타난 일이 뭡니까? 미국 토양과 강과 호수에는 미네랄이 거의 고갈됐어요. 우리나라의 그 통일변이 뭐니 다수학 품종을 한 땅에서 연작을 계속 하다 보니까 토양 미네랄이 고갈돼서 인삼밭에 게르마늄이 없는데 그 인삼이 제대로 효과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땅을 자꾸 해요. 5년마다 연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토양이 거의 다가 연작을 했습니다. 연작을 6년 이상 하게 되면 그 토양의 미네랄이 거의 고갈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화전민들이 불 떼서 농사 짓고 한 5년 10년 되면 또 다른 데로 또 옮기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게 꼭 뭐 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이 표은재가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양을 복토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건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토양의 미네랄이 거의 고갈됐다라고 하는 게 조사해보면 즉시 나타나는데 발표는 절대 안 합니다. 왜?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니까. 우리가 먹는 쌀이고 곡식, 채소, 과일에 미네랄이 거의 결핍되어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국민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은 우리 면역력은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올 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또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OECD 35개국 가운데 항생제 남용 10수년째 1위입니다. OECD 1위입니다. 항생제가 그렇게 벌로 쓰면 안 된다는 건 전 세계 의사들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미국인이 영국인이 그런 데 가서 애 감기 걸렸다고 가면 주사 놔줍니까? 애가 감기 걸렸다고 왜 병원에 데려왔습니까? 이러고 핀자를 줍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라이나 생명보험 직원들 같아요. 이순재 맨날 뭐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맨날 하는데 어린애한테 항생제를 놓으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요 잘 안 듣습니다. 병원에 가서 항의식을 받아도 그러면 폐렴으로 가고 소아폐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로 사망하기 때문에 이래서 또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폐렴, 폐암이 옵니다. 이런 것들을 아예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병을 만들기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병원에 안 갈 수는 없고 병원에 가면 이제 뭐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이러니까 우리 못하겠다 이러고 환자 어디 가냐 이 말이죠. 자기 집에서 미리 예방을 하고 그 병이 걸리면 그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해서 집에서 이 자연 치유력을 어떻게 하면 되살릴까. 죽염을 많이 퍼먹고 그 다음에 또 마늘을 많이 드시고 마늘은 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유황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마늘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슈퍼푸드 10위 안에 드는 전 의사 식품영양사들이 꼽으면 10손가락 안에 마늘이 들어갑니다. 그 마늘은 지구상 최고의 명약입니다. 그런데 마늘이 이야기 된다면 다들 저랑 친한 사람도 그래요. 아이고 김 대표 마늘이 이야기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김 대표 만드는 마늘이 이야기면 병원 다 굶어 죽지 어떻게 살겠어요. 그 병원에 장사 잘 되는 거 보니까 김 대표 말이 틀린 것 같아. 이래서 아이고 드시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그러고 말하고 했는데 그게 왜 약이 되냐고 물으면 제가 또 알려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선 부정을 하는데 잘 모르면서 부정을 하고 또 자기만 안 하면 되지 딴 사람도 못하게 이제 하고 그래서 동방으로 또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 이 인체의 그 비밀은 체온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온 떨어질 일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많이 움직이면
몸에서 발전기가 돌아가서 열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 암협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7545 7일 일주일에 5일 이상 5회 이상 운동을 하되 1회에 몇 분 이상 하냐 45분 이상 땀이 살풀 날 정도로 운동을 해라. 너무 쇠가 빠지게 하는 거는 오히려 활성산소가 생겨가지고 이 빨리 늙게 만들고 빨리 병들게 만드는 그런 작용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그런 작용이 안 생기는데, 그래서 운동은 좀 뛰는 게 아니고 뛰는 것처럼 가볍게 빨리 걷는 것 정도, 또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오르막 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루에 일주일에 5회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미국 암협회는 뭐라고 했냐면 암 발생의 50%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몸이 하여간 체온이 안 떨어지게 하려면 음식도 참고 계속해서 드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더운 음식, 그 다음에 성질이 더운 음식, 그 다음에 뜨겁게 해서 드시고, 여름에도 정말 음식을 잘하는 거는 아이스크림을 박스에 갖다 놓고 먹는 게 아니고 그 저기 뭐 추어탕이 됐든 설렁탕이 됐든 펄펄 끓는 거 갖다가 먹으면 먹을 때 땀이 좀 나지만 개운합니다. 그게 정말 피서법입니다. 그런데 찬 걸 많이 먹어서 환절기 때 또 감기도 오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이 오고 뭐 이래서 고생 되게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인산생 하지 말고 이 자연의 이 순리와 자연의 삶을 살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음식은 이 대한민국이 발효의 종주국인데 김치, 젓갈, 그 다음에 이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저건 정말 음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약입니다. 위궤양이 아주 심한 사람이 제대로 담근 고추장 숟갈로 퍼먹으면 위가 막 헐 것 같지만 굉장히 빨리 치료가 됩니다. 그래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른 점이 많아요. 저희는 감기 어떻게 목에 탁 걸려가지고 이게 그러면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죽염을 밥 숟갈로 한 2숟갈 한꺼번에 먹으면 토하니까 나눠서 먹고 방에 한 몇 시간 있습니다. 그러면 싹 해결이 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서목태 죽염 간장을 소주잔에다 반잔 정도 딱 따릅니다. 한꺼번에 마시면 토하니까 그 마시고 좀 이따 또 마시고 좀 이따 또 마시고 뜨거운 방에서 땀 좀 한참 있다 나면, 저는 오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생겨서 아이고 오늘 강의가 있는데 이거 막 힘들겠네 이러고, 근데 나중에 저녁 때 강의할 때는 표가 안 납니다. 그게 그만큼 빨리 해결이 되는데, 그 간장이 소금이 무슨 약이 되겠나라는 이 생각 때문에 안 쓰게 되죠. 모르고. 그래서 인산 선생의 요는 뭐냐면 이 건강 세상으로 가는 이정표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 책을 올 때마다 좀 유심히 읽어보시고, 또 인산 선생의 신약본초 전편 후편, 여러분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이해 안 되는 거 빼고 쭉 해서 한 3번 이상 정도 읽으시면 인산 선생의 참의료 이론과 처방과 약이 뭔지, 그 의미와 가치가 뭔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어요. 내 병은 내가 고치고, 마누라 병 남편이 고치고, 남편 병 부인이 고치고, 아버지 병 아들이 고치고, 아들 병 아버지가 고치면 되지. 인산 선생의 대중 강연에서 그 얘기를 몇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약본초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세상은 집집마다 법당이고 사람마다 부처가 되는, 사람마다 예수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모든 뉴스니 다 이게 손안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내 손안에 있다, 장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대명천지입니다. 밝은 세상이라 의학도 아주 밝아지면 제 병은 제가 고칠 정도는 다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어요. 가족끼리 고쳐주면 되는 것이고, 그건 의료법에 저촉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아쉬운 척할 것도 없고 뭐 위중한 환자를 안 받아주네 받아주네 뭐 따따붙다 할 일도 없고 이래서 그러나 물론 병원에 가서 꼭 해결돼야 할 그런 증상과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응급을 요하는 이제 그런 병들은 당연히 가야 되고 가서 치료를 받고 그 급한 불을 끈 뒤에는 또 자연요법으로 서서히 시간을 걸려서 완전하게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쑥뜸뜨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쑥뜸은 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그 중앙단전 관원 요 혈에다가 쑥 말고 이 뭐 나무 톱밥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거기다 놓고 불을 떼면 몇 장 딱 태우면 그 크기로 사람은 바로 사망합니다. 지구상에서 사람 배 위에 놓고 불을 붙여서 그 불이 다 타고 몇 번 했다. 안 죽는 물질은 지구상에 딱 하나. 대한민국 강화도에서 생산되는 약수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약수는 그냥 풀이 아닙니다. 환웅천향 때 이미 신령영자가 붙었어요. 영의 일주, 쑥에자입니다. 신령스런 쑥 한 뭉치를 주고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풀이 신령스럽다고 말을 합니까? 뭐 아름답다고는 할 수 있어요. 꽃이 아름다운 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령스러운 그런 쑥. 그래서 인산생 신약책 제2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구법의 신비. 이 영의 신령스러운 쑥으로 뜸을 뜨는 그런 묘법이다 해서 영구법이라고 합니다. 그건 왜 영구법이라고 하냐? 이 영천, 이 신령영자의 샘천자, 좀 사라진 신령이 다시 샘솟게 만드는 곳이 어디냐? 단전입니다. 거기다가 신령영자가 붙은 영예로 뜸을 뜨게 되면 자기 영역이 다시 강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저희가 어려서 그 아버님 옆에 있다가 갑자기 왜 날벼락이 떨어진 수가 있잖아요. 깡 하면 갑자기 무심코에 태가 놀래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 천둥 번개 소리가 벼락 치는 소리 나서 놀래면 아버님한테 꾸중을 되게 들어요. 새끼 너는 어떻게 생기다 말하냐? 나 천둥 번개 친다고 놀래는 놈이 그 어떻게 너 앞으로 이 세상을 살겠냐? 이러고 꾸중을 하시는데 진짜 그 쑥뜸을 단전에다 많이 든 사람들은요 어디 놀래거나 힘들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일치 없습니다. 그래 저들은 이제 우리 아버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성질이 고약해서 넌 성질이만 날카로워서 맨날 남하고 싸우길 잘하는데 넌 나 성질 좀 죽여. 그러자는 모난돌이 정만다는 얘기 들었지?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막 그렇게 뭐가 나게 굴고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고 그러냐? 그러면 제가 아버님한테 다른 건 대부분 아버님 말씀 잘 따르는데 아버님 그거 제가 꼭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인간들한테 그러면 제가 뭐 좋은 말 합니까? 그냥 저는요 아버지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 저는 제 생기대로 살다가 이게 갈랍니다. 어떻게? 그냥 앞에서 권총이고 기관단총 쏘는데 그냥 앞으로 가서 뭐 쏘면 맞아 죽는 거고 안 쏘면 마는 거고 그러지 그걸 가지고 뭐 총 들고 있다고 빠꾸에서 도망가고 그거 안 합니다. 애 새끼 말은 잘하네. 또 이러시고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라 이러는데 근데 왜 그런 말씀을 이제 아버님께 드리냐면 제가 뜸을 한 5년 이상 뜨고 나니까 사람들이 매일 그래요. 간이 둔 건지 간이 큰 건지 참 구분이 안 가네요. 뭐 무슨 일이든지 눈도 끔찍 안 하니까 저건 간이 둔 것 같아. 아무래도 간이 그렇게 큰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이런데 그게 바로 신령영자 영천에다 뜸을 많이 뜨게 되면 영역이 강화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영역이 강화되면서 몸에
단전이라는 게 우리 생명불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불꽃단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북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의 불꽃이 시작되는 곳, 그리고 생명의 불꽃을 기를 수 있는 곳. 그래서 밭전자를 씁니다. 생명의 불꽃. 그래서 옛날 불로장생 단약이라고 그래요. 이 불로장생에 의한 단약이다. 그 단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몸 안에 벌레 붙어 있는 것은 단전에 있습니다. 단전에 이 생명의 불꽃이 사그러들면 죽는 겁니다. 그걸 다시 일으키는 것은 그거다 뜸을 뜨는 겁니다. 그런데 중안에도 뜨면 소화기 계통에 이게 빨리 효과가 나기 때문에 중안과 단전에 뜨고 또 그것도 좀 뜨기 어려우면 양쪽 족삼리에다 뜸을 떠도 일본의 그 족삼리에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뜨는 그 집안이 있는데 전부 대부분 100살 넘깁니다. 여자들만. 그 남자들 뜸 안 뜨고 여자들만 족삼리에 뜸을 떠요. 그래서 뜸이 쑥뜸이라고 하는 건 그와 같이 굉장히 신묘한 작용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쑥뜸 좋아하는데 또 이 좀 생각이 좀 못 미치니까 안 뜨겁게 하려고 자꾸 그래요. 쑥 기운만 쐬고 안 뜨거우면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쑥은 인선생 말씀대로 중안 단전 족삼리에 처음에는 시로라기처럼 작게 뜨다가 쌀알처럼 작게 뜨다가 조금 키우고 해서 나중에는 5분 이상 타는 뜸을 떠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5분 이상 타는 뜸이래야 이 땡기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 뇌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쁜 세포들, 그 암을 일으키는 세포들이나 이런 것들, 암세포나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다가 땡겨서 끌어다가 죽여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힘은 5분 이상 타는 뜸이라야 가능합니다. 그것도 맨살에다 떠야 그게 짓물르고 고름이 나고 피가 나오고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쑥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우리 몸의 생명의 피, 좋은 피들은 안 나오고, 죽은 피, 어혈과 사혈과 뭉친 그 죽은 피만 싹 빼서 나오는 천하에 이렇게 둘도 없는 우리 몸의 그 나쁜 것만 딱 제거하는 수술요법입니다. 그래, 무혈 수술요법이죠. 피도 나지 않는 수술요법인데, 그래가지고 몸 안에 있는 모든 병을 일으키는 인자들을 싹 뽑아내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쑥뜸을 뭐 한 3년만 뜨면요, 그 사람 얼굴 보면 누구나 봐도 금방 합니다. 햇빛에 나가면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눈도 새파랗습니다. 그리고 눈이 굉장히 반짝거립니다. 지금 그냥 나이도 많고 하신 분인데 눈이 엄청 반짝거리는 분이 있죠. 여기 미국의 그 바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 보면 눈이 막 거의 막 별처럼 빛이 나는데, 그 옛날에 이제 우리 그 훌륭한 분들, 율곡 선생이나 이런 분들 다 송구봉 선생 이런 분들 뭐 눈을 제대로 보기 힘들다고 하고, 인산 선생은 또 아예 저희 친구들이 저희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한번 고개 숙입니다. 눈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빛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뜸을 많이 뜨면 이 얼굴이 맑고 밝은 게 아니라 그 뒤에 빛이 납니다. 그래, 참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난관이 뭐냐면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힘들고 번거롭고 귀찮고 참 힘들어서 그건 그런 면은 있지만, 쑥뜸처럼 좋은 이 치료법, 그 의학 방법은 이 지구상에 고금동서에 전무후무합니다. 그건 없습니다. 또 저는 쑥뜸을 제가 한 것이 한 30차례 떴기 때문에 안 떠보고 뭐 책 보고 나서 뭐 쑥뜸이 좋다 하던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 선치는 한 장 타는 게 35분 돼서 이제 탁구공보다 더 큰 이런 것을 요 배에 올려놓고 눈도 끔찍 안 합니다. 저희들은 뜨라고 해서 제가 뜨잖아요. 자꾸 더 키워요. 왜냐면 뜨겁다는 표는 안 되는데 저희는 올려놓으면 이래요. 우지끈지끈합니다. 이러고, 그리고 이빨 부득부득 깔고 이러는데, 인산선생님 뭐라면 눈썹 하나 털 하나 까딱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버지, 뭐 안 뜨겁습니까? 이 자식이 배에다 불 난 데는 안 뜨겁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일체 표가 안 나시길래
찡그리건 막 끙끙거리면 그게 좀 덜 뜨겁냐? 또 그러시는 거여서 아니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뭐 그 어떻게 견디지 못해서 그냥 끙끙거리는데 아니 뭐 신음소리가 없어서 어떻게 아버지는 뭐 하나도 안 뜨거우신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뜨거운 건 그렇지만 뜨겁다고 만다처럼 출랑거리고 이렇게 방정을 떠냐? 그런다고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제 이러시는데 정말 저희는 좀 힘들어요. 근데 되게 비교적 여성들은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상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이 고통에 대해서 이 인내하는 힘이나 처리하는 이 힘이 이 남자에 비해서 월등 강합니다. 그게 뜸을 시작하면 남자는 뭐 일주일 열흘 때까지 막 우지근지근 이러고 막 그냥 참 옆에서 참 자존심 다 상하게 되는데 여성들은 가만히 자는 듯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 남자들 옆에서 부인하고 들으면 자존심 무지하게 상합니다. 자기가 센 척하다가 그래서 그 여성들이 비교적 뜸을 잘 받아들이고 잘 뜨고 그래서 그 호랑이라고 불린 남자 그는 쑥뜸 실패했습니다. 근데 곰이라고 불린 여성 그는 성공한 거예요. 쑥도 잘 받아들이고 또 철랑거리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또 춘향이 동네 가서 뭐 또 자기 정령당 배우고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는 병을 제대로 고치고 그가 나중에 병 고치고 나니까 혼인할 사람이 없어서 다시 또 신당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환웅천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 고쳐주니까 이제 뭐 아주 뭐 완스톱 서비스를 하라고 나더러 난리네. 그리고 자기가 가서 짐짓 사람으로 화해서 혼인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곧 단군 왕검이다. 요게 삼국유사의 기이조에 나오는 단군 고기 기이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대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또 쑥뜸의 그 이제 불의 그 불편 이런 것들을 훨씬 의연하게 잘 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잘 하고요. 근데 그거는 여성이 남성하고 훨씬 낫다는 게 처녀들도 그래요. 처녀들도 얼른 빨리 안 뜨겁다고 그러고 또 얼른 빨리 많이 떠도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막 죽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그리고 뜸 한번 되게 뜨고는 뭐라 그러면 아이고 내 이제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아이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지 이것이 이 고통 안 받으려면 이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고통만 있는 건 아니고 고통은 잠시고 건강은 오래갑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게 최소 여러분들이 주어진 수명은 자연 수명이 120입니다. 자타공인 또 과학자들도 생물학자들도 의학자들도 또 성경에도 또 다른 황제대경 문헌에도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 125세, 120. 그래서 120세 그 자연 수명을 건강하게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려면 쑥뜸을 좀 부지런히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병을 예방하는 그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있는 병은 치료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또 아무 부작용이 없이 나기 때문에 다만 뜸 뜨는데 이 굉장히 애로사항 난관이 많습니다. 막 병이 더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도 우연히 좀 줄였다가 늘리고 줄였다가 늘리고 하면서 계속 신뢰하고 가면 자기가 원하는 바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연수명 120세 이상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